과목 소개 좀 먼저 할까? 과목 소개 좀. 자, 일단 1단원. 경우의 수인데, 이 경우의 수는 여러분 공수 1에서 순열과 조합이라는 단원으로 배우신 적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플러스 알파로 발전을 좀 시키는 거야. 여러 가지 순열이라고 하는 걸로. 여기에는 이제 중복 조합이라는 개념이 있고, 그 다음에 같은 것이 포함된 순열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딱 이거 두 개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얘로 파생되는 유형들이 많으니까 걔네들을 문제로 공부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배우는 게 조합의 발전 개념인 중복 조합. 얘가 이제 좀 많이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2단원이 확률이고, 3단원이 통계야. 그냥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 과목이에요. 그렇게 어렵지 않아. 딱 9번 수업 만에 끝낼 수 있거든요. 됐죠? 그리고 요 특강의 특징은 여러분들 9회 수업하고 한 4달 지나면 또 다 까먹을 거예요. 그래서 이 특강이 끝나고 나면 여러분들 2학기 기말고사 끝나고 다시 정규반에서 확통 수업 시작하는 그날까지 한 4개월 동안 제가 단톡방에다가 매주 태스크를 하나씩 드릴 거예요. 오케이? 한 10문제에서 15문제 정도? 그거를 8주 동안 일주일에 한 번씩만 봐도 있잖아? 12월 달에 내용을 안 까먹고 정규반에 들어갈 수 있거든? 그렇게까지 관리해 주는 거야. 알겠죠? 오케이. 자, 가봅시다. 자, 일단 처음에 필기하셔야 되는 거. 자, 순열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순열이라는 개념. 공수 1에서 배우셨던 거.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r개를 나열하는 경우의 수. 자, 잘 들으셔야 돼요, 오늘. 그래서 순열은 주절주절 말은 길지만 나열하는 경우의 수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고. 나열하는 경우의 수. 우리가 기호를 어떻게 써요? NPR 이렇게 쓰죠. 그럼 계산 방법은 앞에 있는 숫자를 팩토리얼로서 분자에 깔아주고 둘을 빼서 분모에 깔아주는데 계산 결과는 n부터 자연수를 하나씩 줄여가면서 숫자를 몇 개 쓴다? r개를 쓴다. 그럼 마지막 숫자가 자연스럽게 n-r 플러스 1이 됐던 이제 이런 개념인데 여러분들이 알파벳을 다 외울 필요는 없죠. 대신 얘는 공식으로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설명 한번 해볼게. 여기 5명의 사람이 있는데 내가 3명을 나열하는 거야. 그럼 맨 첫 번째 올 수 있는 사람 몇 명이야? 5명. 그 다음 맨 앞자리에 A가 왔을 때 두 번째 자리에 올 수 있는 사람 몇 명이에요? 그래. 오늘 고맙다. 손가락으로 대답해 주는 것도 좋아. 애들이 조용하거든. 그 다음에 A, B가 첫 번째, 두 번째 자리에 왔을 때 마지막 자리에 올 수 있는 사람 몇 명이에요? 3명이 되는 거죠. 이거 여러분들 중학교 2학년 때는 경우의 수의 고배 법칙이라고 배우신 거잖아, 그죠? 이 과정을 좀 간추려 놓은 거지. 되시겠어요? 실제로 계산 그냥 5명 중에 3명 세울게요 해서 이렇게 계산하는 건데 굳이 얘를 팩토리얼로 써보면 얘 깔고 얘 깔고 이렇게 배우신 거지.
그러니까 알긴 아는데 좀 새록새록하죠. 그러니까 이걸 정리를 해 놓으셔야 돼 지금. 자, 그래서 n 팩토리얼이랑 수학자들이 공식의 오류가 없게 만들기 위해서 정의했던 0 팩토리얼까지 써놓으시면 돼요. 0 팩토리얼. 자, 두 번째로 내가 뭐 하겠니? 조합하겠지. 조합 설명 잘 들어야 돼. 자, 조합은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r개를 뭐? 이건 나열하는 경우의 수가 아니라 선택하는 경우의 수였어요. 그쵸? 그래서 조합도 주절주절 말은 많지만 조합의 개념을 떠올리시면 선택하는 경우의 수다 라는 말이 떠올리셔야 되고, n개 중에 r개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다 해가지고 기호로 ncr이라 그랬죠. 자, 얘는 계산 방법이 위에서 배웠던 npr을 r 팩토리얼로 나누는 거야. 그러니까 얘를 r 팩토리얼로 나누다 보니까 이걸 풀어보면 앞에 있는 걸 분자에, 그 다음에 빼서 분모에 한번 깔아주고, 여기까지 쟤랑 똑같죠? 분모에 r 팩토리얼 하나 더. 이게 이제 조합의 계산 방법이었는데 여기서 잘 들으셔야 돼요. 자, 잘 들어봐. 오늘 위기다. 오늘 나 진짜 힘들겠는데? 자, 60개의 경우의 수가 있어요. 이게 지금 뭐였냐면 5명의 사람 중에서 3명을 골라가지고 쭉 세운 거예요. 그치? 내가 60개의 경우의 수 중에서 12개만 써볼게. 아가, 일론. 오늘 유난히 신생아 같네. 생긴 게. 요렇게 60개가 있어요. 이 기억날지 모르겠는데 내가 1학년 때 너네 공통수학 원에서 순열과 조합 설명할 때 이거 60개 진짜 다 썼거든. 내가 지금 그럴 필요까지는 없는 것 같아. 그지? 이게 나열이야. 그지? 근데 선택이라는 관점에서는 이렇게 60개를 계산을 해놓고 있잖아. 봐봐. 이 6개가 다 같은 경우의 수가 되는 거예요. 이것도 누가 선택받은 거야? A, B, C. 이것도 누가 선택받은 거야? A, B, C. 이것도 누가 선택받은 거야? A, B, C. 순서가 상관이 없단 말이지. 그럼 내 말 잘 들어봐. 60개의 경우의 수 중에서 6개씩 하나의 경우의 수 취급을 받아요. 6개씩 하나의 경우의 수 취급을 받아. 그럼 총 60개의 경우의 수가 6개씩 묶이면 몇 묶음이 나와요? 10묶음이 나오겠죠. 자, 잘 들으세요. 미안해. 뽑힌 3명이 잘 들어요. 뽑힌 3명이 자리를 바꾸는 경우의 수만큼 겹치는 거야. 그래서 3 팩토리얼로 나누는 거야. 그래서 경우의 수 10개로 다운되는 거예요. 이렇게 증명했었죠. 근데 이렇게 공부하면 망해요. 이 얘기를 하는 거야. 너 표정이 그래. 아, 뭐야. 왜 그래, 창피하게.
너 그 펜이야? 샤프도 있어? 너 소혜한테 저기 소혜 불러봐. 앞으로 엄마라고 불러. 엄마 해봐. 엄마. 그래. 근데 이렇게 공부하면 망해요. 알겠어요? 개념은 이렇게 증명했는데 실제로 사용은 이렇게 하는 게 아니야. 잘 봐. 내가 5개 중에서 3개를 고르고 싶어. 그러면 경우의 수를 이렇게 찾는다? 이렇게 찾아. 맞아? 중학교 2학년 때 니들이 실제로 했던 게 이거야. 방금 내가 뭐 했어? 5개 중에 3개를 골랐지? 이렇게 골랐죠? 이 작업이 시작되는 순간 문장으로 쓰고 계산을 하는 거예요. 이게 머릿속에 들어있으면 안 돼. 3명을 뽑아가지고 섞는 게 같다. 이렇게 계산하시면 안 된다고. 알겠어? 5명 중에 내가 3개를 선택하는 상황이 오는 순간 문장으로 적어서 계산하는 거예요. 증명은 이렇게 했지만 머리에 이 개념이 들어있으면 안 돼요. 어떤 상황이 있을까? 5개 중에 3개를 선택하는 상황. 맞아. 오늘따라 총명해 보이네.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어. 원 위에 서로 다른 점 5개가 있는 거야. 근데 이 점 5개 중에 내가 점 3개 뽑아가지고 삼각형을 만들고 싶어요. 그럼 니들 뭐 해야 돼? 여기서 점 3개를 선택해야 되죠. 대신 내가 BAC를 선택해도 같은 삼각형이 만들어지죠. 이렇게 내가 뭔가 서로 다른 몇 개를 선택하는 상황. 문장으로 쓰고 계산하는 거야. 됐죠? 이미 공수 1에서 이렇게 공부를 해오셨죠? 계산 방법은. 배 아파. 계산 방법은 퍼뮤테이션처럼 계산하는 거야. 퍼뮤테이션이란 말도 안 했네. 미안해. 순열처럼 계산하는 거야. 그 다음 뭘로 나눠? 뒤에 있는 걸로 나누시면 돼요. 그래서 이 공식이랑 이 공식은 거의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돼. 오케이? 자, 아직 안 끝났어요. n개 중에 0개 뽑는 경우의 수 1이고요. n개 중에 n개를 모두 선택하는 경우의 수 이것도 1입니다. 5개인데 내가 하나도 선택을 안 할 거야. 그럼 하나도 선택 안 하는 경우의 수 1이 있는 거고 5개 중에 내가 5개를 다 고를 거야. 그럼 다 고르는 경우의 수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공식으로도 증명해 볼 수가 있는데 nC 0은 뭐냐면 얘를 분자에 깔고 빼서 분모에 깔고 뒤에 있는 걸 분모에 이렇게 깔아주기로 했어. 근데 0 팩토리얼 1로 정의했잖아. 그래서 1이 되는 거고 nC n은 얘 분자에 깔기로 했고 빼서 분모에 깔기로 했고 뒤에 거 분모에 깔기로 했으니까 이것도 계산하면 1이에요. 이미 알고 계신 거죠? 자, 아직 안 끝났어요. 조합은 성질 2개를 알고 계셔야 돼. 자, 첫 번째 NCR이랑 NC N-R이 같아요. 근데 이 공식은 알파벳으로 외우면 이제 망하는 겁니다. 자, 설명해 볼게요. 여기 이렇게 5명이 있어요. 이렇게 5명. 알겠어요? 근데 여기 5명에서 내가 초콜릿을 2명 줄 거야. 알겠어? 초콜릿 2명 줄 거야. 그럼 봐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렇게 해가지고 10개의 경우의 수가 있어. 알겠어? 봐봐. 내가 초콜릿을 줄 2명을 이렇게 뽑았어. 맞아? 그러면 초콜릿 안 먹는 사람 몇 명이에요? 여기 3명이잖아. 그치? 내가 초콜릿 줄 사람으로 얘네 둘을 뽑았어? 그럼 초콜릿 안 먹는 사람 누구예요? 얘네지. 그러니까 초콜릿을 줄 2명을 뽑는 경우의 수는 초콜릿을 안 줄 3명 경우의 수를 뽑는 거랑 정확히 1대1 대응이야. 그래서 경우의 수가 같아요. 5명 중에 2명을 뽑는 경우의 수는 있잖아. 선택 안 받는 3명을 뽑는 경우의 수랑 정확히 1대1 대응이 될 수밖에 없다고. A, B를 뽑는다?
C, D를 안 뽑는 거야. A, C를 뽑는다? B, D를 안 뽑는 거야. 여기 경우의 수랑 여기 경우의 수가 같을 수밖에 없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퍼뮤테이션, 아니 콤비네이션의 계산은 뒤에 있는 숫자가 크면 이 뒤에 있는 숫자를 줄여서 어떤 원리가 있죠? 얘네 둘이 더해서 앞에 있는 숫자가 되는 원리가 있죠. 이 상태로 계산을 하죠. 12부터 숫자 3개 적은 다음에 뒤에 있는 숫자로 나누는 이 계산을 어렸을 때부터 해오셨지. 자, 그 다음에 2번은 저거만 나요. 뒤에서 한 번 더 설명할 날이 있을 거야. 자, 요렇게. 이게 여러분들이 이 단원을 공부하기 위해 필요한 배경 지식입니다. 일단 여기까지만 알고 계시면 돼요. 됐어요? 좀 쉬운 느낌이 들어요? 기억이 좀 나요? 아니면 처음 들어보는 과목 같은 느낌이 있어요? 처음 듣는 것 같지는 않죠? 자, 이제 책 이쪽 펴세요. 중복순열이라는 개념을 배워봅시다. 괜찮지? 가자. 중복순열은 순열이랑 같은 개념인데 여기에 중복을 허용하여 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기호로 n 파이 r이라고 써요. 자, 여기 숫자 카드가 5장이 있어요. 여기서 내가 3장을 뽑아가지고 3자리 자연수를 만들 거야. 100의 자리에 올 수 있는 숫자 카드는 몇 장이야? 5장. 100의 자리에다가 내가 숫자 카드를 하나 쓰고 나면 10의 자리에 쓸 수 있는 숫자 카드는 몇 장이에요? 4개. 같은 얘기 계속하고 있지만 잘 집중하세요. 1의 자리에 올 수 있는 숫자 카드 몇 장이에요? 3개. 이거 우리가 기호로 OP3이라고 불렀던 거야. 근데 만약에 얘들아 숫자 카드가 아니고 숫자 카드 팩이야. 여기 100장씩 들어있어요. Holy shit. 그러면 일단 100의 자리에 올 수 있는 숫자 종류가 몇 개야? 종류가 몇 개인지로 가야겠지? 이게 500장이 있다고 여기에 500이 오시면 안 되겠죠? 1들은 구분이 안 되니까. 그치? 여기 올 수 있는 숫자 종류가 몇 개야? 5개. 1 아니면 2 아니면 3 아니면 4 아니면 5. 근데 내가 여기다가 4를 썼어. 여기다가 4 한 장을 뽑아가지고 여기다 갖다 넣었다? 그러면 10의 자리에 올 수 있는 숫자 종류가 몇 개예요? 여전히 5개야. 왜냐면 4를 또 쓸 수 있거든? 맞아요? 맞아요? 이걸 기호로 5개 중에 3개를 뽑는데, 3개를 나열하는데, 중복이 돼요. 라는 기호를 쓰는 거예요. 계산 방법은 앞에 있는 숫자랑 뒤에 있는 숫자랑 이렇게 밑과 뒷수를 올려주시면 되는데, 제 추천은 이 기호를 써가면서 계산하지 마세요. 나중에 계산하다 보면 이건지 너무 헷갈리니까요. 상황 파악을 해서 5가 3개인지 3이 5개인지를 파악하시는 게 낫고, 이 기호는요 계산을 할 줄만 알면 됩니다. 이렇게 앞에 거 밑에 깔고 뒤에 거 지수에 올리고. 오케이.
아무것도 아닌 공식이죠. 대표적으로 뭐 할 때 쓰냐면, 근데 모스부호라고 알아요? 모스부호가 뭔데요? 뭐라고 해야 되지? 막대기. 모음, 알겠어요? 랑 점 가지고 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세 가지의 모스 부호를 이용해서, 신호를 만든다 그러면, 딱딱딱 해가지고 이런 신호를 만들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해가지고 이런 신호를 만들 수가 있는 거야. 전쟁 때 암호화시킨다고 발견한 부호가 이거란 말이야. 그래서 그 막 6.25 참전연사 미국 할아버지 같은 사람들 보면 이걸 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 막 이러고 있어요. 알겠어요? 이거는 띠띠띠, 이거는 띠띠띠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몇 개가 조합돼서 하나의 알파벳을 나타내. 그래. 그러면 내가 뭔가 세 자리의 모스 부호를 만든다고 했을 때 여기 쓸 수 있는 모스 부호 몇 개야? 이거 아니면 이거, 그지? 여기도? 알겠어요? 그래서 기호로 2파이 3이라고 쓴다고. 됐죠? 이런 식으로 하시는 거야. 근데 이제 파이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하면 앞에 있는 숫자가 더 작을 수도 있어요. 아시겠죠? 아니면 이제 여러분들 깃발 드는 게임, 청기백기 게임 알아요? 몰라? 너 왕따야? 아니. 이런 말 쓰면 안 되죠. 청기백기 게임 있잖아요. 청기 올려, 백기 올려 하는 거. 그쵸? 근데 만약에 내가 깃발이 3개라고 생각해봐. 청기랑 블루, 백기랑 화이트, 옐로우. 근데 내가 이 깃발을 4번 하자. 깃발을 4번 들어가지고 신호를 만들 거야. 그럼 처음에 들 수 있는 깃발 몇 종류야? 블루 아니면 화이트 아니면 옐로우, 그지? 그 다음에도 여전히 블루 아니면 화이트 아니면 옐로우, 그죠? 이걸 기호로 3, 파이, 4라고 쓰는데 굳이 됐어요? 오케이. 자, 이제 2번 같은 것이 있는 순위를 봅시다. 자, 여기다 별표 3개 치세요. 사실 이 중복 순열은 있잖아. 그냥 순열이라는 개념인데 약간 이 조건이 유지되는 개념으로서 그냥 순열이랑 같은 개념으로 쉽게 받아들이실 수 있거든요. 사실 1단원에서 가장 중요한 순열적 개념은 얘예요. 물론 암기하시는 건데 오늘 제가 열심히 증명해 드릴 테니까 자기가 온전히 느낄 수 있는 분들은 느껴가셨으면 좋겠어요. 자, N개 중에서 여기 원래 다 달랐는데 N개 중에서 같은 게 몇 개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걸 쭉 나열했을 때는 다 다른 것보단 경우의 수가 좀 적을 거거든. 그렇죠? 몇 개 줄어드는지 보는 겁니다. 자, 서로 다른 5개의 문자가 있어요. 내가 얘를 쭉 섞을 거야. 그럼 몇 가지 경우의 수가 만들어지냐면 120가지의 경우의 수가 만들어져요. 여기까지 되시죠? 앞에 있을 오늘 문제 5개, 그 다음에 오늘 문제 4개, 3개, 2개, 1개 해서 120개가 만들어져. 내가 하나 물어보자. 120개가 있는데 얘들아, 120개가 있는데 이거 너네 좀 무시하는 질문이 될 수도 있는데 이 개념을 헷갈려하는 애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내가 설명할 수밖에 없어. 잘 들어봐. 120개가 있는데 20개씩 내가 하나의 경우의 수 취급할 거야. 20개씩 내가 하나의 경우의 수 취급을 할 거야. 20개씩 내가 하나의 경우의 수 취급을 할 거야. 120개가 있는데 그럼 경우의 수가 몇 개로 줄어드는 거예요? 6개로 줄어드는 거죠. 120개를 내가 20개씩 한 묶음 처리해가지고 경우의 수를 한 덩어리로 만들어버리면 6개가 돼버리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묶음 내부에 몇 개가 들어있는지만 조사하면 되네. 됐어?
봐. 내가 120개를 다 쓸 순 없어. 120개 중에 6개만 적어줄 거야. 봐. 내 말 빨라요? 발음 이상해요? 뭐 많겠지. 뭐 이렇게 생긴 것도 있을 거고. 그치? 그쵸? 근데 보세요. 만약에 얘네 셋이 이렇게 문자가 같아. 알겠어? 내가 얘네 셋을 오지게 섞어가지고 밑에 6개를 만들어 놓긴 했는데 얘네 셋이 같아지면 얘네들이 다 어떻게 될까? 이게 다 어떻게 될까요? 우리 연우 킴? 구분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6개가 다 하나처럼 보여요.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잘 봐요. 5개의 문자를 다 다른 문자 취급하고 일단 돌려. 난 돌린다고 표현하거든? 근데 같은 문자가 자리를 바꾸는 경우의 수만큼 겹치는 경우가 생겨요. 묶음 내부에. 그래서 3팩토리얼로 나눠버리는 거야. 그래서 경우의 수가 20개로 확 주는 겁니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진서 이해하고 있어? 얘들아, 내가 이렇게 열변을 토하면서 증명을 하긴 하지만 너네 나중에 이 증명은 기억이 안 하고 저 공식만 기억에 남긴 해. 그래도 괜찮아. 이 개념 좀 잘 이해 좀 해봐. 이걸 좀 발전시키면 문자 몇 개야? 7개지? 몇 종류야? 3종류죠? 이걸 섞을 거야. 으르륵! 다 다른 문자 취급하고 일단 섞어. 오케이? 근데 얘네가 자리를 바꾸는 경우의 수만큼 곱하기 얘네가 자리를 바꾸는 경우의 수만큼 곱하기 얘네가 자리를 바꾸는 경우의 수만큼 이 5040개 내부에 이만큼의 묶음이 생겨가지고요. 묶음 내부에 계산이 확 줄어들어요. 자, 이렇게 하시는 거야. 알겠어? 이 n개를 다 다른 문자 취급하고 돌려놓고 p팩, q팩, r팩으로 나누시는 거야. 됐죠? 오케이. 자, 밑에 보시면 예시 해가지고 다른 길 찾기 문제가 있어요. 자, 6쪽 13번으로 오세요.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의 아주 대표적인 예제입니다. 이거 배우고 쉴 거야. 나 빡세게 안 해요. 숙제도 없어. 배운 문제만 복습하면 돼요. 개꿀. 그리고 특강 다 끝나고 일주일에 한 번씩 나랑 복습만 하면 돼. 복습도 영상을 올려줄 거야. 10문제에서 15문제씩 그냥 보기만 하면 돼요. 주입식 교육. 너희들의 노력은 필요 없어. 양아치. 그 정도는 해야지. 손가락 움직이기 힘들니? 왜 이렇게 만들어 놨겠어요? 정확히 알고 있어요. 자, A 지점에서 B 지점까지 최단 거리로 가는 경로의 수를 찾는 거야. 자, 잘 봐. 중학교 2학년 때 했던 방법이 굉장히 중요해요. 중학교 2학년 때 어떻게 했었냐면, 잘 봐. A에서 B점으로 가는 거잖아. 최단거리로 가는 거니까 가는 방법은 2개밖에 없어요. 오른쪽 아니면 아래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먼저 A에서
한 번의 경우의 수만을 이용해 도달할 수 있는 꼭지점들에다가 1을 썼었어. 기억나? 이 점에 도달할 수 있는 방법 몇 개야? 하나밖에 없어. 요래 돌아올 수는 없거든? 이렇게 내려올 수밖에 없잖아. 이 점에 도달할 수 있는 방법 몇 개야? 한 개야. 이렇게 내려올 수밖에 없거든. 이 점에 도달할 수 있는 방법 몇 개야? 한 개예요. 이렇게 갈 수밖에 없거든요. 이렇게 경우의 수 한 번만에 도달할 수 있는 꼭지점들에다가 1을 써놓고 이 꼭지점에 도달하는 경우의 수가 몇 개인 거예요? 2개인 거예요. 왜냐면은 가는 방법이 오른쪽이랑 아래밖에가 없다라는 거는 도달 당하는 꼭지점 입장에서는 위에서 오거나 왼쪽에서 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위에 있는 경우의 수랑 아래에 있는 경우의 수를 더해가지고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하나, 둘. 그럼 여기에 도달하는 경우의 수 몇 개예요? 3개. 얘랑 얘랑 더하는 거거든. 그 이유는 위에 있는 경우의 수 하나가 내려오고 밑에 있는 경우의 수 2개가 이렇게 2개. 여기는 4개, 여기는 이렇게 더해서 5개, 여기는 이렇게 더해서 6개, 여기는 이렇게 더해서 3개, 여기는 이렇게 더해서 6개. 지수랑 채영이 보고 있지? 하나, 둘, 3개 더해주고 하나, 둘, 3개 더해주고 해서 6개란 말이야. 여기는 도와줘. 여기 4개, 그지? 여기 20개. 여기 15개, 여기 21개, 여기 35개, 마지막에 56개. 그리고 나서 이렇게 잘라보면 1, 1, 2, 1, 1, 3, 3, 1, 1, 4, 6, 4, 1, 1, 5, 10, 15, 1. 뭐 같아요? 여러분 중학교 1학년 때 곱셈 공식 4번 배울 때 저랑 하셨던 파스칼의 삼각형이 나와요. 뭐 그것까지 기억하실 필요는 없어. 답 뭐야? 1번이야. 이게 중딩 2학년 때 한 거. 알겠지? 근데 고딩 때는 이렇게 하는 거야. 봐봐요. 방법이 오른쪽으로 가는 거랑 아래로 가는 거밖에 없잖아요. 오른쪽으로 몇 번 가야 돼요? 5번. 아래로 몇 번 가야 돼? 3번. 그럼 얘들아, 결국 이 화살표 8개를 섞으면 경로의 수가 되는 거 아니야? 그렇잖아. 이거 섞어봐. 그럼 어떻게 가겠다는 얘기야? 아래로 한 번, 오른쪽으로 네 번, 아래로 2번, 오른쪽으로 한 번 이렇게 가겠다는 얘기니까. 그치? 화살표 몇 개예요? 8개. 같은 화살표가 몇 개 있어? 5개, 3개 있지. 이 5개가 서로 섞이는 만큼, 이 3개가 서로 섞이는 만큼 경우의 수가 줄어든다고. 연우야, 지금 이해가 너무 잘 되지? 그래, 너도 신기해서 지금 이러고 있는 거 아니야? 이게 내 능력일까, 네 능력일까? 건방져. 집에서 공부하시면 돼요. 니들 능력 맞아요. 알겠어요? 네. 자, 56개.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물어봅시다. 아까 전에 알려드렸던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방법이 좋은 방법이야? 이게 좋은 방법이야? 내가 무슨 말 할지 알죠? 둘 다 해야 돼요. 알겠죠? 자, 길개수가 오식이 많아지면 이제 세긴 좀 힘들고요. 공식으로 하셔야 되는데, 길개수가 좀 줄어들면 쟤네들이 이 길 가운데다가 연못도 파놓고 학교도 만들어 놓고 고장난 길도 만들어 놔요. 그때는 솔루션 1으로 하셔야 돼. 직접 세는 걸로. 자, 한 문제만 풀고 쉬는 시간 줄게요. 연못까지는 아니고 33, 자, 14쪽 33번 해보세요. 14쪽 33번. 당연히 틀리셔도 되는 거고 일단 자기 생각대로 한번 풀어봅니다. 자, 먼저 세봅시다. 이 세기라는 건 세기가 아니에요. 카운팅 해보자는 얘기야.
아시겠죠? 카운팅 스타 아시죠? 진짜 하지 마세요. 왜 별을 센다는 뜻 아니야. 자, A에서 P마일까지 적어놓고 이렇게 더해서 2, 이렇게 더해서 3. 근데 사실 그냥 세셔도 돼요. 하나, 둘, 셋. 자, 그 다음에 P에서 Q를 안 거치고 B로 가는 거. 그럼 P에서 일단 경우의 수 한 번만 이용해 도달할 수 있는 꼭지점들에다가 1을 써놓으시고 Q를 안 거칠 거지. 그럼 잘 봐. 여긴 안 갈 거야.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도달하는 경우의 수를 셀 때 원래는 위에서 올 수 있고 왼쪽에서 올 수 있어서 이 둘을 더하는데 지금 위에가 없죠? 그러니까 왼쪽 것만 갖고 오면 돼요. 여기도 봐봐. 원래는 왼쪽이랑 위에서 올 수 있으니까 둘을 더하잖아. 근데 왼쪽에서 올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위에는 1을 내리시면 되고 여기서부터 새롭게 시작한다고 생각하면 돼. 연습을 조금만 하면 문제가 되게 쉬워져요. 그래서 P에서 B로 가는 게 7개죠. 그래서 답이 21개예요. 안 어렵죠? 자, 근데 이제 고딩스럽게 해봅시다. 일단 A에서 P로 가는 경우의 수는요. 화살표 3개를 섞는 거야. 그래서 3팩, 2팩이에요. 자, 그 다음 P에서 Q를 안 거치고 B로 가는 방법은 P에서 B로 가는 전체 경우의 수에다가 P에서 Q를 들렸다가 B로 가는 경우의 수를 빼주시면 되거든요. P에서 B로 가는 전체 경우의 수는 어떻게 구하면 될까? 오른쪽으로 몇 번 가야 돼? 4번 가야 되고 아래로 몇 번 가야 돼? 2번 가야 되죠. 이 화살표 6개를 섞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전체 경우의 수인데 Q를 들리면 안 된다며. 그래서 Q를 들려가는 경우의 수를 뺄 거야. P에서 Q로 가는 거 몇 개야? 2개죠. 그다음 Q에서 B로 가는 거 몇 개? 이거 그냥 세도 되거든요. 하나, 둘, 셋, 4개. 그래서 8개가 있어요. 자, 계산해 봅시다. 6팩토리얼을 4팩토리얼로 떼버리고 나면 6이랑 5가 남거든요. 30을 2로 나누면 15잖아요. 15에서 8 제끼면 몇이야? 7. 자, 그래서 경우의 수가 7로 똑같아요. 이렇게 2가지로 연습하시는 겁니다. 됐어요? 좀 쉬고 와서 나머지 문제 풀어드릴게요. 자, 55분까지 10분만 쉬세요. 잠깨요, 잠깨. 세수하고 와. 자, 4개의 숫자 0246으로 중복을 허용하여 만들 수 있는 세 자리 이하 자연수의 개수는? 하고 물어봤죠? 자, 한 자리 자연수의 개수는 2, 4, 6, 3개 만들 수 있어요. 자, 두 자리 자연수의 개수는 앞에 0은 올 수가 없어서 2 아니면 4 아니면 6이 10의 자리에 올 수 있겠죠? 대신 1의 자리에는 0, 2, 4, 6이 올 수 있는 거니까 12개. 자, 세 자리 자연수의 개수는 앞에 0 못 오니까 2, 4, 6이고 앞에 2가 왔을 때 10의 자리에 올 수 있는 게 0, 2, 4, 6 이런 식으로 가지를 4개씩 뻗어갈 거니까 3 곱하기 4 곱하기 4가 되는 거지. 자, 문제 끝. 63. 안 어렵죠? 그쵸?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유형 13, 유형 13이란다. 10쪽으로 오셔서요. 10쪽에 보시면 함수의 개수라는 개념이 있어요. 유형이 있어요. 여기에 별표 하나 치세요. 얘는 완전 단골 문제입니다. 네. 얘는 완전 단골 문제예요. 함수의 개수 개념. 중복조합까지 배우면 조금 더 발전되지만 지금은 이 2개만 이해하시면 돼. 자, 그냥 대표적인 유형은 13번이고 나머지 문제들은 집에서 좀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자, 13번 볼게요. 자, 집합 X, 정의역의 원소가 2개 있고요. 집합 Y, 공역의 원소가 4개 있습니다. 함수라는 것은 정의역에 있는 원소 A, B가 공역에 있는 원소 PQRS를 선택해서 만드는 대응 과정이죠. A가 선택할 수 있는 거 몇 개예요?
4개. A가 Q를 찍었어? B가 선택할 수 있는 게 몇 개예요? 4개야. 3개 아니야. 중복돼요. 원래 함수는 중복이 돼. 그지? 그래서 일단 X에서 Y로의 함수의 개수 M은 16이에요. 굳이 기호로 쓰면 4파이 2. 아, 그리고 여러분 이거 읽으실 때 파이라고 읽는 거거든요. 니들이 알고 있는 파이 또 뭐 있어요? 요거 소문자가 이거야. 알겠죠? 자, 그 다음에 1대1 함수의 개수 n 물어봤죠? 1대1 함수가 뭐야? x 값이 다르면 아이고 y 값도 달라야 됩니다. 이게 1대1 함수의 개념이란 말이야. 그럼 a가 처음에 4개를 선택할 수 있는 건 맞아. 그 다음에 b가 선택할 수 있는 건 몇 개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이게 1대1 함수야. 그러니까 이게 줄어드는 거야. 4 곱하기 3이 되는 거야. 굳이 기호로 쓰면 뭐야? 4p2가 되는 거지. 여러분 순열까지는요. 굳이 기호 써가면서 계산하는 습관은 필요 없어요. 답 5번입니다. 자, 다음 넘기셔서 자,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의 수 일단 기본적으로 26번 같은데 풀 때 쓰이는 거고요. candidate 연우 으이그 세 글자였다고? 아니 맞는데 보통 영단어를 외울 때 뜻의 단어 수를 외워? 세 자리 이런 걸 외우는 거야? 아, 알았어. 섞을 거야. can, 이렇게인가? 그럼 이렇게 갔죠. 맞아요? 9개 다 다른 문자 취급해서 섞고 나서 둘 같으니까 이팩. 그쵸? 근데 이 계산이 저딴 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아 잠깐만 미안해. A끼리 이웃해야 된대. 여기 봐. A끼리 이웃해야 되고 CN, DD 같고 IT, EG 이웃해서 나열하는 거 기억나세요? 이거 어릴 때 했었죠? 얘를 뭘로? 한 문자로 보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로 본 다음에 섞어주고 원래였으면 그냥 섞으면 끝인데 지금 누구누구가 같아요? DD가 같죠? 그래서 이렇게 팩토리얼로 됐지? 그리고 그 밑에 순서가 정해진 경우의 수라는 개념이 있을 거예요. 여기다 별표 또 3개 쳐봐요. 얘들아 이거는 내가 그냥 솔직히 얘기할게. 시험에 안 나올 수가 없는 것 같아 나는. 예를 들어 지금 여기 학교 5개 정도 있는데요. 여기서 4학교는 나옵니다. 그 정도 출제율을 가지고 있는 거야. 자 28번 보세요. 조금 쉬운 거 먼저 할게. 29번 보세요. 아니 27번 보세요. 미안해요. 자 6개의 숫자 1, 2, 3, 4, 5, 6을 11로 나열하는 거야. 그러면 아무런 조건도 없으면 6 팩토리얼 720이 답이에요. 근데 지금 뭐라 그랬냐면 홀수는 작은 수부터 순서대로 나오도록 나열하라 그랬어. 지금 홀수가 뭐 있어요? 135가 있죠. 짝수는 2, 4, 6이 있고. 그러니까 이걸 막 섞는 건 좋은데 홀수는 어떻게 돼야 된다고? 작은 순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막 섞어도 되는데 홀수는 이런 식으로 와야 된다는 얘기야. 짝수들은 괜찮은데 홀수들은 반드시 이렇게 순서대로 와야 된다는 뜻이에요. 어디에 위치하는지는 상관이 없고. 이해되세요? 그럼 어떻게 섞으면 되냐면 홀수 3개는 순서가 정해져 있죠. 얘를 다 같은 문자로 봐요. 하트,
하트, 하트. 하트 귀여움. 똥똥이. 아, 이사를 해가지고 미안해. 이렇게 섞는 거야. 1, 3, 5는 같은 문자로 보고. 그럼 봐봐. 6개 섞을 건데 몇 개가 같아? 3개가 같지. 다 다른 문자 취급하고 섞어놓고 몇으로 나눠야 될까? 자, 잘하고 계세요. 그래서 일단 120개인데 120개 중에 내가 몇 개만 써볼게. 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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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큐, 이사류. 그 다음 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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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류. 뭐 이딴 식으로 120개의 경우의 수가 있다는 거 아니야? 근데 하트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그렇지. 얘네들이 경우가 딱 정해져 있단 말이야. 이거 말고 없죠. 그렇죠? 그래서 4번이에요.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순서가 정해져 있는 애들은 같은 문자로 보고 섞어버리면 돼. 나중에 하트에다가 1, 3, 5를 훅 넣어주면 되거든. 자, 28번 문제를 보시면 1부터 8까지의 자연수를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도록 일렬로 나열하는 거예요. 자, 가조건을 보시면은 2와 3의 제한 조건이 걸려 있고요. 3은 2보다 오른쪽에 배열해야 된다. 그 다음 나조건을 보시면은 홀수는 왼쪽부터 작은 순서대로 배열한다라고 했으니까 1, 3, 5, 7의 제한 조건이 걸려 있어서 1, 2, 3, 5, 7 5개의 문자를 일단 같은 문자로 보고 시작을 합니다. 그럼 8개의 문자인데 5개가 다 같은 거니까 8개를 다른 문자로 보고 섞는데 5 팩토리얼로 나눠주시면 되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나열이 됐다 쳐보잔 말이야. 이제 하트에다가 여러분들이 1, 2, 3, 5, 7을 넣어야 되는데 1, 3, 5, 7은 순서가 정해져 있고 2는 3의 왼쪽에 배열돼야 되는 거니까 이 하트에 1, 2, 3, 5, 7을 배열하는 방법이 1, 3, 5 1, 3, 5, 7이 연속적으로 배열이 되고 2가 왼쪽에 있거나 아니면 1과 3 사이에 2가 오고 5, 7 이렇게 배열되는 두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곱하기 2를 하시면 돼요. 자, 계산해주면 336 곱하기 2여서 답은 672가 됩니다. 자, 다시 한번요. 8팩토리얼 나누기 5팩토리얼로 하트 5개랑 4, 6, 8을 나열한 다음에 이 하트 자리에 1, 2, 3, 5, 7이 들어가는 방법이 이렇게 두 가지밖에 없어서 곱하기 2 이렇게 풀어내시는 거야. 자, 그 다음에 34번 문제는 여러분 이거 뒤에 이거 이제 나중에 마플 시너지 푸시면 마플 시너지 152번에 있는 문제거든요. 요거 집에서 한번 도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저랑 입체 도형까지는 할게요. 자, 35번 봅시다. 되게 쉬워요. 보세요. 어느 백화점은 1층부터 5층까지 명품 매장만 입점되어 있다. 알겠어요? 압구정 현대백화점이에요. 미안해요. 그림에서 1층에 있는 A 명품 매장에서 5층에 있는 B 명품 매장까지 가는 경로를 나타내는 것이다. 이 경로를 따라 A 명품 매장에서 B 명품 매장까지 최단 거리로 가는 경우의 수는. 그럼 이게 입체 도형이다 보니까 가는 방향이 3개예요. 가로, 그 다음에 종이를 뚫고 들어가는 방향, 그 다음에 위. 그렇죠? 오른쪽으로 몇 번 가야 돼요? 4번 가야 되죠. 종이를 뚫고 들어가는 방향으로 몇 번 가야 돼요? 1번 가야 되죠. 그 다음에 위쪽 방향으로 몇 번 가야 돼요? 4번 가야 되죠. 그러면 이렇게 생긴 화살표 9개를 섞는 거예요. 이 화살표를 내가 A 화살표, 이 화살표를 내가 B 화살표, 이 화살표 4개를 내가 C 화살표라고 하면 9개의 알파벳을 섞는 경우의 수랑 똑같아지는 것이. 연우? 요거 몇 팩토리얼로 나눠야 돼요? 오, 잘한다. 어이구, 잘해요.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나눠주면 9876. 3의 1 떼주고, 4 이렇게 떼주고, 120. 뭐지? 63, 126개. 왜 답이 자꾸 안 나오죠? 잠깐만요.
안 썼죠. 그럼 126 5개. 5, 6에 30, 5, 20. 5번이야. 됐죠?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수열 기초가 끝났어요. 자, 다음 시간에 36번 하나 더 풀어드릴게요. 자, 이제 넘겨서 여러분 18쪽으로 오시면 돼요. 중복조합. 여기는 개념 배우고 A단계만 몇 개 풀어보고 맞춰줄 거예요. 자, 중복조합 요거 정말 중요합니다. 여기가 이제 제일 어려운 거거든요. 뭐가 제일 어렵냐면 이 책 통틀어서 제일 어려워요. 1, 2, 3단원 다 합쳐서. 자, 오늘 중복조합 개념이 뭔지 설명하고 증명하는 과정을 가질 테니까 여러분들은 17쪽이나 19쪽에, 그러니까 18쪽 옆에 빈 공간이 있어요. 거기다가 증명을 쓰고 싶은 사람은 씁니다. 자, 잘 들으세요. 일단 어떤 개념인지 설명을 좀 해볼게. 연우야? 여기 봐. 자,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고르는 거야. 이러면은 조합이죠. 예를 들어 5개 중에 2개 고르면 어떻게 하기로 했어? 이렇게 하기로 했어? 아니지. 5C 2 한 다음에 계산하는 거야. 근데 중복을 허용해서 할 거예요. 알겠죠? 자, 무슨 말인지 보여드리고 만약 이 개념이 없으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보여줄게. 자, 여기 3개가 있어. 알겠어요? 이 3개 중에서 중복을 허용해가지고 5개 선택해 볼 거예요. 쌤, 3개밖에 없는데 5개를 선택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어요. 니들 5명이서 식당을 갔는데 메뉴가 3개요. 알겠어? 그러면은 뭐 소혜랑 나림이랑 오징어 볶음으로 메뉴가 겹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우리 아재들은 저기 식당 가면 다 제육볶음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봐봐. 기호로는 이렇게 쓸 거예요. 알겠죠? 만약에 이 개념이 없으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잘 봐. 경우의 수들을 문자의 개수로 나눠야 돼. 문자의 개수로. 잘 봐. 5개 중에서 3개 중에서 중복을 이용해가지고 5개의 문자를 뽑을 거잖아. 그럼 문자가 한 종류만 다 뽑힐 수도 있어요. 문자가 한 종류만 다 뽑히는 경우의 수가 몇 개 있을까? 3개.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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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3개 있겠죠? 3개 있겠죠? 자, 그 다음 문자가 2종류 뽑히는 경우의 수가 있을 거야. A랑 B만 뽑히거나 A랑 C만 뽑히거나 B랑 C만 뽑히는 경우. 그러면 일단 누구 2종류를 뽑을지 결정을 한 다음에 예를 들어서 내가 A랑 B를 뽑기로 결정을 했어. 그럼 A 몇 개 뽑고 B 몇 개 뽑을지 정해야 돼. 알겠어? A 4개, B 하나 뽑을 수도 있고 A 3개, B 2개 뽑을 수도 있고 A 2개, B 3개 뽑을 수도 있고 A 하나, B 4개 뽑을 수도 있죠. B 5개 뽑거나 A 5개 뽑는 건 세면 안 돼. 왜? 위에서 세놨으니까. 몇 개야? 4개지. 근데 이게 A, B만도 A, C만도 B, C만 뽑았을 때도 똑같을 거라고. 그래서 여기다 곱하기 3만 하면 되는 거야. 몇 개야? 12개야. 되세요? 그 다음 5개 중에 자꾸 5개 중에래. 3개 중에 5개를 뽑는데 문자가 3종류인 경우도 있겠죠? 문자가 3종류면 여러분들 뭘 결정하셔야 되는 줄 알아요? 내가 A, B, C 문자를 몇 개 고를지를 정해야 돼. 그래서 O라는 자연수를 먼저 분할하거든.
그럼 봐봐. A 2개, B 2개, C 하나 뽑을 수도 있고 A 2개, C 2개, B 하나 뽑을 수도 있고 B 2개, C 2개, A 하나 뽑을 수도 있죠. 그 다음 A 3개, B 하나, C 하나 뽑을 수도 있고 B 3개, A 하나, C 하나 뽑을 수도 있고 C 3개, A 하나, B 하나 뽑을 수도 있어요. 총 몇 가지 경우의 수가 있는 거야? 6개 경우의 수가 있는 거야. 그럼 다 더하면 몇 개예요? 21개. 자, 이게 정답이야. 여기까지 되세요? 근데 보세요. 보세요. 지금 3개 중에 몇 개 고르는 거죠? 5개 고르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근데 선택하는 거기 때문에 알파벳의 순서는 상관이 없어요. 선택만 하는 거니까. 그렇죠? 자, 다시. 지금 3개 중에 몇 개 고르는 거죠? 5개 고르는 거죠. 중복돼야 안 돼요? 되죠? 이렇게 상황만 파악하고 문자로 적는 거야. 계산 방법 알려줄게. 계산 방법 잘 봐요. 둘이 더해봐요. 아, 이거 말고 둘이 더해보라고. 8. 거기서 1 빼요. 7. 7 콤비네이션. 뒤에 있는 숫자는 그대로 가지고 오는 거야. 콤비네이션은 뒤에 있는 숫자가 크면 줄이지. 70에 2. 그럼 계산해볼게. 7부터 숫자 2개 쓰고 밑에 뭘로 나눠요? 2. 계산해봐. 자, 써야겠어요? 안 써야겠어요? 써야겠죠? 이딴 짓은 못해요, 이제. 오케이? 근데 이걸 주입식으로 그냥 교육하고 끝내는 건 아니고 제가 오늘 증명은 한번 할 거예요. 근데 증명은 이제 아마 나중에 기억이 안 날 거야. 알겠어, 얘들아? 이 상황을 간추리기 위해 공식을 쓰는 거예요. 알겠죠? 자, 증명합니다. 얘들아, 첫 수업이잖아. 어렵고 힘들게 느껴질 수 있는데 내가 얘기했죠? 이 개념이 뭐라고? 이 책에서 제일 어려운 개념이라고. 그냥 이거 끝나면 이제 아무것도 없는 거야, 확통은. 자, 화이팅. 해보자. 자, 열린 마음으로 들어야 돼. 3개 중에 5개를 선택하는 상황이야. 중복을 허용해서. 이제 공식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니까 나중에 얘를 내가 n개라고 쓸 거고 얘를 r개라고 쓸 거야. 니는 나도 되게 고민이 많을 것 같지 않니? 이런 당연한 거 가르치기가 진짜 힘들어요. 화이팅입니다. 근데 봤다시피 막 문자의 종류도 분할해야 되고 고려해야 될 게 너무 많아. 그래서 새로운 디자인이 필요해요. 아시겠죠? 새로운 디자인이 필요해.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새로운 디자인이 필요해. 새로운 디자인이. 안 그러면 아까처럼 복잡하게 풀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얘네들 좀 의인화할 거예요. 안녕 진서야, 여기 채연아, 지수야 이렇게 의인화를 할 거야. 알겠어? 일단 얘네들한테 칸막이 2개로 지들의 방을 만들어 줄 거예요. 칸막이는 왜 2개만 있으면 될까? 방 3개니까. 그치? A의 방, C의 방, B의 방 이렇게 만들면 되니까 3개면 칸막이 몇 개 필요하다고? 2개 필요해. 그럼 문자가 n개면 칸막이 몇 개 필요해요? n-1개 필요해요.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A한테 물어보는 거야. A야, 내가 지금부터 A야, 내가 지금부터 문자를 5개 뽑을 건데 너 몇 개 들어갈래? 하고 물어봤더니 A가 박연우야. 욕심이 개 많아요. 그래서 나 이번에 5개 다 들어갈래? 해가지고 5개 다 들어갔어. 알겠어? 뭐 이런 경우도 있을 거고. 자, 이제 칸막이로 반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제 연우가 저번 타임에 5개 다 들어가가지고 얘들아 욕을 오지게 먹은 거야. 그래서 쌤 저 이번에는 한 개만 쳐먹을게요 해가지고 딱 하나가 들어갔어요. 알겠어요? B한테 물어보는 거야. B야 너 이번에 몇 개 들어갈래? 했더니 아까 내가 못 들어갔으니까 이번엔 내가 4개 들어갈게. 이거 졸려. 이거 봐. 뭐 이렇게 됐어요. 자, 그 다음번에 A가 하나 들어갔고 B가 몇 개 들어갈래? 나 이번에 하나만 들어갈게 해가지고 C가 남은 자리를 채웠어. C는 선택권이 없어. 알겠어? 그럼 지금 내가 동그라미랑 막대기를 나열하고 있긴 하지만 얘네들을 문자 열로 바꿔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건 뭘까? 아, 연우야 오늘 아침 수업인데도 안 졸고 그래가 너무 이쁘다. 총명해 보이기까지 해. 앞으로 이렇게 수업 좀 들어줄래? 됐어요? 내가 지금 왼쪽에 뭐 하고 있냐면 동그라미 5개랑 막대기 2개를 섞고 있는데 오른쪽에 문자 열이 만들어지고 있죠. 이거 섞다 보면 정확히 21개 나와요. 얘 섞다 보면 얘도 정확히 21개가 나옵니다. 근데 아까 21개가 뭐였는지 기억해? 그냥 전체 경우에서였잖아. 그지? 얘들아, 얘는 내가 공식으로 못 만들어. 근데 나 이거 공식으로 만들 수 있어. 동그라미 몇 개야? 막대기 몇 개야? 총 몇 개야? 같은 게 몇 개 몇 개야? 5개 2개네? 이거 오늘 배운 거 아니야? 표정 이상해진다. 이거 뭐 이해 못해도 돼. 괜찮아. 해봐. 그죠? 그죠? 자, 동그라미 몇 개야? 당연히 5개 선택할 테니까 동그라미 5개야. 동그라미 몇 개라고? 알게. 알겠지? 그럼 얘네 둘을 합쳐서 총 7개잖아. 그지? 너는 이거 공식으로 쓰면 7C5야. 7 올리고 5 깔고 빼서 깔아놨잖아. 맞죠? 이게 기호로 3H5입니다. 지금부터. 3개 중에 5개 섞는 상황은요. 계산이 이렇게 돼요. 설명할게. 해봐! N개 중에 R개를 중복을 허용해서 선택할 거야. 3개 중에 5개를 중복을 허용해서 선택할 거야. 기호로 뭐라고 쓴다고? 이건 외워야 돼. 네 이름이 홍채연인 것처럼. NH R이야. 근데 계산 방법은 있잖아. M 플러스 R 마이너스 1개의 동그라미랑 막대기가 있어요. 알겠죠? 걔네를 섞어야 돼. 오케이? 그 다음 뒤는 외우세요. 어차피 얘랑 똑같아. 여기 R만 오면 되거든. 자, 이렇게 조합이 증명이 되는 거거든. 확 와닿진 않죠. 근데 꼭 필요한 공식이야. 안 그러면 아까처럼 풀어야 되니까. 자, 이 네모 치고 별표를 엄청 치고요. 여기만 좀 이쁘게 표현해 드릴 테니까 필기할 사람들은 요거 필기해 가면 돼. 그렇죠? 왼쪽에 있는 경우의 수가 오른쪽에 있는 경우의 수랑 같다라는 거야. 자, 얘 계산이 뭐야? 7 팩토리얼 5 팩토리얼 2 팩토리얼인데 얘는 우리가 기호로 뭐라고 쓴다고? 3H5라고 써요. 근데 얘 바꿔보면 7C5. 자, 얘가 이렇게 바뀌는 걸로 증명이 된 공식입니다. 알겠죠? 이렇게만 이해하시고, 야, 아까 조합이랑 마찬가지야. 조합이 증명된 건 퍼뮤테이션을 해놓고 팩토리얼로 나눈 거지만 우리가 실제로 사용할 때 이걸 생각하면서 조합을 쓰니? 아니지. 중복조합도 마찬가지예요. 증명은 이렇게 했지만 이걸 생각하면서 쓰진 않아. 알겠어? 그래서 우리 중복조합 디자인은 다른 방법으로 할 거야. 얘들아, 믿고 따라와도 돼. 깡패처럼 알려줄게. 이거 몇 쪽에다가 쓰고 계세요? 물론 안 적고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근데 뭐 증명 이렇게 크게 강조하진 않는 사람이라서 17쪽 아니면 19쪽에다가 쓰고 계시죠? 맞죠?
자, 그 밑에다가 예제 하나 적어보세요. 연우야 몇 시야? 몇 시라고요? 44분이. 아, 시간 충분하네. 예제 쓰세요. 앞으로 모든 중복조합 문제는 이 개념으로, 이 디자인으로 이해할 겁니다. 요거는 이제 주입식 교육이에요. 내가 이제 곧 강사가 18년 차인데, 쟤 놀랐다. 그래. 17년인가? 몰라, 잘 기억이 안 난다. 욕하면 안 되죠? 아직 중복조합의 개념 이해를 이것보다 쉽게 하는 방법 못 찾았거든? 한번 해보자. 의미 아닌 정수 XYZ가 있어요. 나리마, 의미 아닌 정수면 몇부터 시작이야? 1 아니에요. 그죠? 0부터예요. 근데 이 셋을 더해서 5가 되게 만드는 부정방정식을 하나 푸는 거야. 이 해의 개수를 한번 구해보려고요. 자, 예를 들면 뭐 500? 그치? 아니면 또 뭐 있을까? 050? 그쵸? 6으로 할걸. 아니야, 오늘 드립은 그만할게. 니네가 첫날인데 나 오늘 처음 보는 사람도 있을 거고 내가 이미지가 너무 안 좋아지는 것 같아요. 뭐 005? 뭐 311? 212 뭐 이런 거? 그쵸? 이렇게 오지게 찾아도 돼요. 아시겠죠? 근데 이러면 규칙성이 없으니까 그냥 노가다로 쭉쭉 찾아야 된단 말이야. 근데 이 숫자를요, 문자 열로 한번 바꿔볼게요. 주정은 잡으면 안 돼. 이거 문자 열로 한번 바꿔볼게. 이건 지금 x가 5개 선택됐다라는 느낌으로 이렇게 한번 써보자. 요 밑에 거는 y가 5개 선택됐다는 느낌으로 내가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얘는 내가 이렇게 한번 어머나 써볼게. 밑에 건 뭐라고 쓰면 될까? 뭐야? 그래. 쟤네 웃어서 그럴 수 있지. 아니 그게 아니라. 해. 아니 그 십자가 모양 이게 쌤 이마에 계속 나와가지고. 이거 왜? 아니었어요. 이마에? 네. 알았어. 보톡스를 맞고 올 테니까 웃지 말고 여기 봐봐. 이거. x 3개에 아이고. y 하나에 g. 근데 십자가가 나와? 빔 프로젝터에 띄운 그게 계속. 알았어. 돼가지고. 알았어. 헛소리 하지 마. 저기 봐. 근데 요거는 x 2개, y 2개, g 하나 맞아? 야, 오른쪽에 있는 숫자를 문자로 바꿔봤더니 내가 지금 뭐 하는 거 같아, 이거? 일단 문자 몇 개 선택하고 있는 거예요? 505개. 여기 오니까. 몇 개 중에서? 왜냐면 x, y, g밖에 없으니까. 그죠? 야, 이거 3H 오네. 그치? 맞아요? 이런 부정방정식의 해를 찾는 방법이 중복조합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알겠어? 계산은 봐, 오늘 배운 거야. 둘이 더해서 1 빼. 몇? 콤비네이션. 뒤에 있는 숫자는? 얘랑 같아. 뒤가 크니까 7C2로 바꿔서 계산. 알겠죠? 어떤 문제의 디자인이 이런 부정방정식이 되면요, 중복조합으로 푸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예제 하나 더 드릴게요.
안 써도 됩니다. 오른쪽에 있는 예제는. 쓰고 싶은 사람은 써요. 내가 초코 젤리, 딸기 젤리, 레몬 젤리, 배고파. 말차 젤리, 4개가 있어. 이 말차 젤리는 연우 널 위해서 내가 특별히 준비한 거야. 젤리 가게에 산 거야. 바구니에다가 젤리 10개 담을 거예요. 젤리 10개 골라가지고 담을 거거든. 순서 중요해? 안 중요하지. 그쵸? 몇 개 사는지가 중요한 거지? 네. 누구를? 말차 젤리. 그래. 그럼 쟤 같은 애들은 가서 말차 젤리 10개 살 거예요. 그럼 나 같은 애들은 말차 젤리 1개도 안 살 거야. 왜? 우린 취향이 극명하게 갈리니까. 내가 쟤랑 친해질 수 없는 이유죠. 그럼 봐봐. 문제 디자인이 이렇게 돼. 초코 젤리의 개수, 딸기 젤리의 개수, 레몬 젤리의 개수, 말차 젤리의 개수를 더하면 몇 개? 10개. 10개 고를 거니까. 네. 맞지? 내가 말차만 다 고르면, 내가 말차에 환장하려면 이렇게 고르겠죠. 그쵸? 나처럼 말차를 극혐하면 이렇게 고르겠죠. 맞지? 문자 몇 개 중에서 몇 개를 고르는 거야? 4개 중에서 얘 해의 개수를 구하는 게 4H10이에요. 오케이? 얘의 경우의 수가 4H10이야. 이렇게 하는 거야. 아까처럼 칸막이 3개로 A의 방, C, B의 방, C의 방, D의 방 이렇게 이해할 수는 없어. 상황 파악을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 중복조합을 쓰는 거야. 나 지금 똑같은 얘기 너무 많이 하죠. 알아서 공부해봐요 이제. 이것보다 잘 설명할 자신 없어. 돼요? 오케이. 돼요? 여러분 놀랍게도 1단원은 이제 개념 하나만 더 하면 끝이야. 작년 여름에도 확통특강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있었겠지? 니네 선배들은 6회차 만에 수업 다 끝내고요. 7회차, 8회차, 9회차 때는 저랑 수능 문제 풀었어요. 그래서 너네보다 1살 어린 애들, 아니지, 지금 너네랑 동갑인 애들, 걔네들 중에서 확통특강 들은 애들이 있어. 걔네들도 수능 29번, 30번 다 풀고 집에 갔어. 아니야, 어쨌든. 됐지? 자, 그럼 오늘 집에 가서 뭐 하셔야 돼? 중복순열, 같은 것이 있는 순열, 중복조합, 이론 정리 다시 한번 하시고, 나랑 풀었던 문제 다시 한번 푸시고, 요 예제 한번 더 보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제 추천은 이제 개념이 끝나고 나면 개념들 A단계 문제들은 풀어보는 걸 추천하시는데, 시간이 없다. 그러면 정규 수업 숙제에 집중하시고, 얘는 복습만. 됐죠? 끝. 수고했습니다. 영상은 오늘 바로 올라가요.